자, 안녕하세요. 자, 영구형 종합평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1차입니다. 자, 11차. 자, 11차까지 다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시험 보러 가시면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 앞쪽 문제는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문제들입니다. 자, 1번 한국에서 친목을 위한 대표적인 모임으로는 동창회와 무엇이 있다. 1점짜리예요. 이쪽은. 그렇죠? 송년회, 향후회, 동호회, 신년회. 자, 이 단어들을 모르면은 좀 헷갈리겠죠. 송년회는 이제 그 연말에 하는 거잖아요. 연말에. 그리고 향후에는 고향, 요 향자, 고향 친구들. 동호회는 같은 취미, 그렇죠?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하는 거고요. 신년회는 이제 새해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년회하고 신년회는 아니고 향후회, 동호회 중에 하나인데 동창회와 동호회가 되겠죠. 동호회. 여러분 그 동호회 많잖아요.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요리 동호회, 무슨 동호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2번. 쇼핑을 하기 전에 살 것을 미리 뭐뭐 하는 게 좋아요. 메모, 기억, 확인, 준비. 메모는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가는 거고요.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적기도 하고요. 또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이제 다 필요 없어. 기억하면 되지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확인, 준비. 자,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메모가 제일 좋죠. 메모. 네. 메모. 사람들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뭐 기억하고 가다가 또 뭐 전화 받고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헷갈리고. 네. 메모. 저도 항상 그 메모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이거 빠뜨렸네. 미치겠네. 또 가야 될 수도 없고 다음에 사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자, 3번. 좋은 물건 싸게 사는 방법 중 무엇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좋은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상품은 좋은 물건 맞는데 싸게 사기는 좀 4개를 비교해야 돼요. 이런 거는 1, 2, 3, 4를 이제 비교해야죠. 2번은 2월 상품, 3번 전통시장 상품, 4번 인터넷 상품. 자, 여기서 이 뜻을 모르면 안 되죠. 2월 2월 상품 안 팔리고 넘어간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2월 뭐냐면 이제 봄에 이제 물건을 이제 팔다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름이 됐는데 못 팔잖아요. 2월 된다 그래요. 다음 달로 넘어가요. 다음 계절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겨울에 여름 상품 파는 데도 있고요. 또 여름에 겨울 옷을 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2월 상품이라고 그래요. 네. 자, 4번. 저는 성격이 뭐뭐 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뭐뭐 해서 여기 나와버렸네. 해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틀리기가 더 어렵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성격이 느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꼼꼼하다 그러죠. 꼼꼼하다. 또 이제 이게 자꾸 글씨가 안 예쁘게 써지네요. 꼼꼼하다. 이게 다 하나를 느리다는 좀 나쁘게 말하면 아이고 답답하다 그런 뜻도 돼. 느리다가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 느린 사람한테 답답하다는 말도 있고 좋은 말로 하면 꼼꼼하다. 실수를 안 해.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이거. 자, 손님하고 직원하고 대화예요. 손님하고 직원하고. 교환 및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 네. 무엇을 지참하여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뭐 교환 환불할 때 가져가는 게 뭐죠? 꼭 필요한 거. 확인증? 글쎄, 이건 뭐 주차 확인증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요?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 뭐라고 하나요? 물건 사고 파는데? 영수증? 그렇죠. 영수증이죠. 신용카드? 뭐 이거는 뭐 물건 결제할 때 쓰는 거니까 아니죠. 3번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차니까는요,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은 시험지 11개를 이전에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쫙 풀고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자, 6번.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자가 붙어서 더 큰 돈이 되는 뭐라고 해요? 적금, 보험, 이자, 예금. 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거를, 네. 이자가 붙어서 더 큰 돈이 된다. 예금 같은 거는 뭐 요즘에 이자가 뭐 얼마 돼요? 안 되지. 이자는 안 되지. 이자니까. 보험도 아니죠. 적금이죠. 그렇죠? 적금. 네. 적금입니다. 7번. 지난달 산불 낸 용의자 어떻게 되었어요? 네. 3개월 만에 산불 낸 범인이 어떻게 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잡았다고 해요. 잡는다고 해요. 잡혔다고 해요. 잡히다고 해요. 이거는 안 되네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문장, 이거 이제, 어법이 안 맞아요. 잡히다고.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 범인이 범인을 잡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문법상 안 맞아요. 문장 구조가 잡았다고 해요. 산불 낸 범인이 잡았다고. 누구가 누구를 잡아요? 자기가 자기를 잡아? 이건 안 되죠. 잡는다고 해요. 범인이 누굴 잡아요? 용의자를 잡아? 범인이 용의자를 잡아? 안 되죠. 그렇죠? 요거 잡혔다고 해요. 요 잡혔다의 기본형은 잡히다예요. 잡히다. 네? 기본형이. 이게 이제 저기죠. 피동형이라 그러죠. 피동형.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희가 여기 중간에 잡다의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단어를 구성하는 건데요. 피동형. 나중에 뭐 설명이 들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드릴게요. 피동형이에요. 네. 8번. 요즘 결혼 문화가 어때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무슨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네요. 맞벌이하고 주말 부부. 그럼 앞뒤 두 개를 연결하는 문장이 있어요. 요거죠. 맞벌이를 할 뿐만 아니라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뭐 아내는 뭐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뭐 남편은 뭐 지방에서 뭐 회사가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 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문법도 기능커녕 뭐 이런 거는요 자주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 뜻을 여기하고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뜻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뭐 이걸 만약에 제가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면은요, 그는 피곤한 나머지 퇴근하자마자 그냥 자버렸다, 쓰러졌다, 뭐 결과, 예? 기는커녕은 뭐 아침도 안 먹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점심도 안 먹은 사람한테 뭐 점심을 안 먹었어, 글쎄요, 그게 맞나? 뭐 아침은 점심은커녕 아침도 못 먹었어요. 뭐 그런 거죠. 네. 또 어떤 이제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한테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아이는커녕 결혼도 못했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아이는커녕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애가 있어요? 뭐 그런 때, 예. 기마련이다. 이게 어떤 당연한 일, 기마련이다가 저거잖아요. 글쎄요, 기마련이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슬프기 마련이다. 그런 무슨 결과 말할 때 그렇죠. 정답은 요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요. 적은 월급으로 여유가 없다. 뒤에 안 좋은 말이 나왔어요. 월급이 적은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면 적은 월급으로 살다시피 사느라고 살자마자 살았는데, 자, 요 2번, 4번이 비슷하네요. 요거는 어차피 안 돼요. 살다시피. 네, 정답은, 네, 2번, 4번. 2번, 4번. 여러분 몇 번이요? 네, 2번이에요. 네, 2번. 그러니까 이거죠. 적은 월급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월급이 많으면 여유가 있는데, 그거고요. 다시피, 요거는 내 친구가 일주일에 4번은 우리 집에서 그냥 자주 와요. 그러면 그냥 너희 집에 살다시피 하는구나,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여러 나라와 함께 무엇이 중요하다. 자, 여기에 여러 나라와 함께 개발하려는, 힘을 모으려는, 지원하려는, 힘을 겨루려는, 요거는 안 되죠. 요거는 싸우자는 거니까 요거는 안 되고요. 개발하려는 건 무슨 자원 이런 거잖아요. 자원, 땅속에 석유가 있다든지 금이 있다든지. 지원은 누구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도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도움 그런 게 아니고 2번이에요. 예?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다 협조합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자, 마리나 씨가 전화를 받다. 회사 밖으로 나갔다. 이 마리나 씨가 나왔네요. 이 마리나 씨는 저녁에 저한테 개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 이름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제 여기 이름을 자꾸 넣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마리나 씨가 이제 저한테 매일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에요. 인터넷 강의를. 네. 자, 밖으로 나갔어요. 마리나 씨가 전화를 받는데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이 는데
이 는데가 이 문장에 어울리냐 이거예요. 예? 는데가.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만 틀려요. 여기만. 이, 여기만 달라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는데는 안 되죠. 예? 는데. 뭐 는데는 어떤 상황 설명하는 게 맞죠. 비가 오는데 뭐 비가 오는데 갑자기 뭐 뭐가 먹고 싶어요. 뭐 글쎄요. 뭐 내가 공부하는데 뭐 전화가 왔어요. 뭐 그런 거. 네. 2번 마리나 씨가 전화를 받더니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3번 마리나 씨가 전화를 받았더니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이 받았더니 전화를 받았더니 뭐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이거 어떠니는 이제 내가 뭐 운동했더니 내가 뭐 요리를 했더니 뭐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요건 이상하고요. 요것도 나머지 아까 나머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전화를 받은 나머지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안 되고요. 그렇죠? 앞에 무슨 어떤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일이 그 좀 보통 게 안 좋은 일이 그런 발생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계속 설명만 했는데 그 나머지를 잠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자 나머지 이런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나머지 빨리 나와야지. 제가 체면이 있어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나머지 이게 이제 4단계 문법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는 너무 슬픈 나머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네. 여기 의미가 어떤 상태의 일은 결과임을 나타낸다. 네, 어떤 일이 생기고 결과가 나왔어요. 밤을 새워 공부한 나머지 병이 나고 말았다. 이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면접을 볼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준비한 대답을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왔더니도 한번 볼까요? 왔더니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은 이 문법이 약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건데, 예. 왔더니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왔더니. 자, 왔더니. 하도 웃었더니 눈물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 예. 자신이, 여기 있죠.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일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디 갔지? 네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자, 12번. 정답은 2번이에요. 네, 2번. 2번. 이거. 전화를 받더니, 네, 여기에. 자, 12번. 이 차는 중고차이다. 상태가 아주 좋다. 자, 1번. 이 차는 중고차 치고는 상태가 정말 좋다. 이 차는 중고차인 데다가 상태가 아주 좋다. 이 차는 중고차이다시피 상태가 매우 좋다. 이 차는 중고차라서 상태가 기가 막히게 좋다. 예, 여기 뭐, 정말 아주 매우 기가 막히게, 이거는 그냥 좋은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뭐, 강조. 예. 좋은 거를 아주 더 좋게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법은 여기 있어요. 여기 중고차,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자, 여기가 맞는 게 1번. 이 차는 중고차 치고는 상태가 정말 좋다. 있잖아요. 중고차는 대부분 남이 타다가 이제 뭐 어떤 뭐 고장이 자주 나거나 또 모델이 좀 구형이 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태라는 게 뭐 외관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는이 뭐냐면 보통 중고차들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중고차 중에서 상태가 정말 좋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요거 1번이 맞는데 그럼 다른 거는 왜 안 되나? 이 차는 중고차인데다가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 지금 하나가 안 나왔어요. 중고차인데다가 주인이 누군 줄 모른다. 뭐 중고차인데다가 좀 이게 뭐 중고차는 좀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게 하나 더 나와줘야 되는데 아주 좋다가 나왔으니까 안 돼요. 예. 중고차인데다가 뭐 시동도 잘 안 걸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3번. 이 차는 중고차이다시피 상태가 매우 좋다. 중고차는 상태가 매우 좋을 리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시피가 이 문맥에 안 어울리죠. 그렇죠? 자, 다시피는 이런 거잖아요. 뭐 보다시피, 듣다시피, 알다시피 거기에 쓰는 그 뭐랄까 그 문법이에요. 네. 보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뭐 보다시피도 되고 뭐 보시다시피도 되고 그 존댓말을 붙이려면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뭐 겨울에 많이 추워요. 뭐 그런 거고. 자, 뭐 다시피는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문법을 사용할 때 그렇죠. 네. 4번. 이 차는 중고차라서 상태가 기가 막히게 좋다. 이 차는 새 차라서 이렇게 해야죠. 중고차라서 기가 막히게 좋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차라고 그래야죠. 새 차. 예? 예. 자, 여기 정답 1번이고요. 자, 13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약이 있다.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처방전 없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가 가능한 약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있다. 그러나 여기 나이가 있네요. 나이. 몇몇 세 미만의 어린이 혼자서는 구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처방전이 뭐예요? 그 병원에서 그 주는 그 서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약을 이 환자에게 조제해 주세요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10세, 12세, 13세, 15세. 이런 거는 한번 외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세 미만. 자, 12세 미만이에요. 네, 12세 아래. 그렇죠? 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네. 자, 여기서부터는 자,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4단계 문제였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5단계 정식으로 5단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의료기관의 종류와 이용 방법 설명에 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건소는 일반 병원보다 조금 비싸다. 보건소는 일반 병원보다 조금 비싸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건소가 더 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기억이 틀리니까 기억 들어간 건 다 틀렸네? 기억, 기억, 기억.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거는 틀린 말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 좀 섞어야 되는데, 자,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 112에 연락하면 된다. 에이, 안 되죠. 119에 해야죠. 112가 아니고 119에.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네, 이거 맞는 말이고, 침을 맞거나 약초를 달여서 만든 것은 전통의학이다. 그렇죠. 한약. 그렇죠. 예. 그러면은 디귿 리을이네요.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15번. 국가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몇 번인가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딱 맞히셔야 되는데요. 국가 재난을 관리하는 곳,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안전보건공단, 국가안전감시기관. 자,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뭐 그냥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제 2번입니다. 2번.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15번에 2번. 자, 이건 이제 8과에 있는 거예요. 한국사회 2에 8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16번. 자,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못 맞히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 중 지폐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화폐는 돈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폐는 종이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5번 없습니다. 네, 1000원이죠. 이거는 뭐 글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냥 점수 잘 맞으시라고 그 법무부에서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저도 일단 넣습니다. 이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네, 이런 거는 자, 넙죽 받아 잡수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네. 자, 17번. 한국의 전통 음식 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사진을 왜 넣어놨냐면은요, 물론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3개는 맞고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떡은 가래떡, 인절미, 송편, 백설기 등이다. 자, 우리 뭐 동포분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지만, 혹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뭐 동포분들 이외의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쌀보다는 주로 밀가루를 이용해 떡을 만들어 먹었다. 3번. 떡은 제사, 명절, 생일잔치, 손님 맞이를 할 때 특히 많이 먹는 음식이다. 4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은 이웃에게 시루떡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게 시루떡이에요. 이게
뭐 정답이 이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 시루떡을 꼭 뭐 무슨 날 하면 꼭 하시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제가 농촌에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온 후부터는 이거를 잘 못 먹었는데요. 여기서 자 틀린 거. 자 여러분 생각은 몇 번이요? 네 맞습니다. 2번이 예, 틀렸습니다. 예로부터 쌀보다는 주로 밀가루 아니고요. 예전에 밀가루는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에. 주로 쌀로, 그렇죠? 네. 쌀로. 밀가루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 시루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루가 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 한번 보는 게 좀 정답 한번 보지 마시고, 자, 시루떡 한번 볼게요. 자, 이 카페에는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페만 오시면은 이미 50% 합격한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이용하셔야, 카페를 이용하셔야지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요. 자, 시루떡 나와라! 자, 시루떡. 한복 입고 시루떡 여기 있네요. 요게 시루예요. 요게 떡시루라 그래요. 요게 예? 요게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거나 뭐 그런 거죠. 여기 떡인데 이렇게 이걸 시루떡 여기를 이제 칼로 이렇게 할머니가 하셨는데 이렇게 십자로든가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꺼내는 거, 이렇게 떠내는 거요. 아니면 거꾸로 이걸 쏟아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21번까지. 자, 다음 물음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다음 내용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 놓은 것은 이렇게 알맞은 것끼리 한국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기역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조언하는 조정, 제3자가 강제로 해결하는 무엇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이 단어가 대안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정답만 알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37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자, 여기 보면은요. 대안적, 여기 있네요. 37과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재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상, 조정, 중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볼게요. 협상, 조정, 중재. 여기 있네요. 2번. 그렇죠? 여기네요. 여기. 저는 이 문장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는, 예, 이건 이제, 어디냐면, 다음 카페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볼까요? 또 네이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에는
더 자세하게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있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여기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제3자가 참여하여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조정, 그리고 제3자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강제로 해결하는 중재가 있다. 이 문장으로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협상 중재. 네. 저는 지금 여기 제 3자가 2개가 들었어서 제가 이걸 잘못 썼나 보고 지금 확인한 겁니다. 자, 19번. 서해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서해안이 뭐예요? 한국 인천 앞에 있는 게 서해안이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 중국 쪽이 서해안이고, 동쪽, 일본 쪽이 동해안이고, 그렇죠? 독도, 그쪽에 있는 쪽이. 그리고 남쪽은 제주도 있는 데가 남해안, 그렇죠? 자, 특징, 서해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세 개가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예요. 수심이 깊고 모래사장이 발달하였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 틀렸어요. 수심이 서해는 얕아요. 깊은 거는 동해안이에요. 모래사장은 발달한 건 맞는데 수심이 깊지 않아요, 서해안은. 그래서 여름에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해요, 서해안에서. 자, 2번. 밀물대와 썰물대의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밀물은 뭐예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이제 밀물과 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자, 3번.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섬이 많다. 해안선이 서해안에 엄청 복잡하죠. 섬은 많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4번. 갯벌이 자갈과 모래로 넓게 발달하였다. 갯벌이 자갈과 모래로, 갯벌에는 자갈이 없어요. 예. 예. 자갈이란 말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서해안 여기서 볼까요? 서해안. 네. 자,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서해안. 서해안이 안 나오네요. 이상한데. 서해안. 그러면은 제가 직접 들어가죠. 45과. 45과를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자, 45과. 자, 여기서 45과. 45, 여기 있네. 기후와 지형. 45과 서해안. 자, 한국의 기후와 지형. 자, 기가 막히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카페에 가입하시면 돈 내는 거 없어요. 그냥 뭐 50% 합격한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서해안. 왜 서해안 설명이 없지? 예, 여기서 보면은 초가을에 여기 있구나. 참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심이 깊어요. 반면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요. 또 수심이 얕고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해 있다. 여기 제가 이걸 보고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차이가 크다. 네, 그랬어요. 자, 20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피곤하신 분 허리 아프시죠? 자, 힘내세요. 다 끝났습니다. 친척 관계와 촌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또 어려워요. 촌수 관계가. 나의 남동생과 내 자녀는 삼촌이 된다. 나의 남동생, 내 자녀. 그렇죠. 그래서 삼촌, 작은아버지죠.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네. 자, 2번. 그러니까 맞는 거네요. 요거는. 부모와 자녀는 1촌, 형제 자매는 2촌이다. 그렇죠. 맞죠. 형제 자매는 2촌이죠. 부모와 자녀는 1촌 관계고, 그렇죠? 네. 나의 남동생과 나의 남동생 자녀와 내 자녀와 남동생이 또 결혼해서 아이가 있잖아요. 또 내 아이들, 그러면 서로는 4촌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4번이 틀렸네요.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 관계를 호칭으로 표시한다. 아니죠. 호칭이 아니고 이 촌수로, 뭐 3촌, 2촌, 4촌, 촌수로 표시한다. 그렇죠. 촌수. 자, 촌수를 말해요. 네. 호칭 이거 아니고요. 호칭이 뭐예요? 뭐 이모, 고모 이런 게 호칭이죠. 뭐 작은아버지, 뭐 이런 큰아버지 이런 게 호칭이죠. 그렇죠? 자, 22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만민 공동회를 통해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책을 안 보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예요. 독립신문은 영어, 한자로 이루어진 신문이다. 3번. 독립문을 세운 후 독립협회를 통해 외국의 침략을 비판하였다. 일본과 맺은 조선의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자, 이게 뭐가 뭔지 이거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예. 우선 이게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정답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옳은 것은 하면은 4번이에요. 이 조선의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일본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조선의 관리들을 앉혀놓고 빨리 사인해! 막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강화도 조약. 네. 자, 여기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나온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여기 나오네요. 42과. 여기 있네요. 42과입니다. 자, 빨리 좀 나오세요.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일본의 침략. 자, 이게 독립신문이에요. 이게 한자가 없어요. 예? 예, 이게 지금 한글, 최초의 한글 신문인데요. 이 신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여기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여기서 강화도 조약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문장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네요.
일본이 조선의 나라에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근데 그때 이제 조선이 다른 나라들 옛날에 임진왜란이 침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은 문을 닫았어요. 나 너 아무하고도 나 상대 안 하겠다. 예? 근데 이제 조선이 이제 뭐 이런 중국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개방을 해야지 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안 돼. 그냥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 1876년. 자,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보면 만민 공동회를 통해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만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세웠다. 자, 요것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독립협회를 만들고 여기가 1번, 독립문 세우는 건 이제 2번 요거 바뀌었고요. 영어 한자로 이루어진 신문이 아니고 한글과 영어 한자나 빼고요. 그렇죠? 요 4번은 맞고요. 만민 공동회를 통해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 말은 틀린 거고요. 그러면 독립협회는 어떻게 만들었나? 그거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독립협회, 여기서 보면 만민 독립협회가 만들었고 만민 공동회는 아주 나중에 세운 거예요.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문 만들고 만민 공동회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순서가 안 맞아요. 네. 자, 정답은 이제 4번이고요. 자, 요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이런 걸 좀 읽어 보시고 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음 카페 자 여기도 있으니까는요. 여기 오시면은 진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막 필요한 게 다 있어요. 예? 다 필요한 게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 검색어를 싹 넣어서 찾으시면 되고요. 네. 요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그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입을 안 하고 그냥 뭐 로그인만 하시면은 어떤 건 볼 수 있고 어떤 건 볼 수가 없어요. 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하시는 방법은 여기 한번 볼게요. 요렇게 간단하게 자기 이름, 지금 출신 지역, 직업 요렇게 남의 거 이렇게 싹 복사해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싹 지우고 이렇게 요런 게 있어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나는 이거 이거 카페 말고 좀 책 같은 거 없나? 좀 책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당연히 있죠. 여기 준비해 놨죠. 여기. 자, 여기 영주용 시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지가 10세트가 있어요. 네. 이게 영주용만 따로 이렇게 판매하는 책은 없죠. 어디 끼워 넣기는 있는데, 그렇죠? 예, 끼워 넣기.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영주용은 장문도 중요하잖아요. 장문도 따로 해놨고요. 또 정답에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또 이 구술이 기가 막히죠. 또 이 구술책이. 예. 구술이 기가 막히게 돼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자 요거를 준비하셔서 뭐 여기 보면 영주는 어렵네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비슷한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하여튼간 그래서 이분은 70점 맞으셨대요. 뭐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하셨어요. 보면 여기 뭐 삼권분립, 고향의 교육제도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 책 안에 다 있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위챗을 연결해야 이제 제가 책을 구입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위챗을 연결해 주세요. 위챗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